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루프와 for 구문에 이어서 while loop, break, 그리고 새로운 문법인 continue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프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for 구문을 배웠죠. 그래서 for variable in list 그리고 수행해야 될 블럭을 작성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할 부분은 while이란 문법입니다. 반복문을 수행하는 두 번째 문법이고요. while expression 그리고 컬런이 있고요. 이 expression이 결국은 if의 컨디션처럼 true나 false 값을 리턴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pression이 true인 동안, while이 어떤 동안이라는 영어로 해석될 수 있죠. 따라서 expression이 true인 동안 블럭 구문을 수행한다 라고 부르는, 조금 for문에 비교하면 단순한 반복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while 구문 이렇게 생겼고요. 파이썬의 두 번째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expression이 false라면 수행하지 않아요. expression이 true인 동안에만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건이 expression이 true겠죠? 그래서 true 블럭 하다가 false가 되면 반복을 중단하는 다소 좀 단순한 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제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프로그램의 흐름이 쭉 내려와서 rabbit이라는 변수가 0보다 큰가를 판단합니다. true라면 이제 반복을 하고요. false라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경우인데 왼쪽에 이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rabbit이 3이고요. 만약에 rabbit이 3보다 크면 반복을 합니다. 현재 바로 수행하는 이 시점에서 rabbit은 3이니까 3은 0보다 크죠. 3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rabbit은 3 빼기 1, 2가 되죠. 자, 다시 2가 돼서 왔더니 rabbit이 2는 0보다 크죠? 2를 출력하고 rabbit은 1로 줄어들어요. rabbit이 이제 1이 됐어요. 1은 0보다 크니까 2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1 빼기 1은 0. 이제 rabbit이 0이 됐네요. 0은 0보다 크지 않죠. 0은 0이니까 따라서 반복을 중지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아 계산이에요.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변수 time이 있어서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박테리아의 수를 카운팅하는 변수가 있는데 일단 100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그리고 증가율이 21%, 그래서 소수점으로 0.21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반복문을 한번 돌려봅시다. while population이 2000보다 작으면, 즉 박테리아가 증가해서 2000개보다 작은 동안에는 반복문이 증가하는데 2000개 이상을 넘어서면 이제 반복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population은 population 증가분을 이제 계산을 하고 화면에다가 population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를 카운팅하네요. 처음에 1000이니까 1000은 2000보다 작으니 반복을 해서 화면에 출력 1210. 1210은 2000보다 작으니까 반복하고 출력 1464. 1464는 2000보다 작으니까 반복해서 화면에 출력 1772. 1772하고 반복해서 출력 2144. 2144는 2000보다 크지요? 반복문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고 반복문 바깥에 있는 프린트 구문을 실행할 때가 됐네요. 그리고 보게 되면 time이라는 변수 몇 번 반복했는지를 카운팅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4번이라고 출력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population의 최종 숫자는 2144. 그래서 이 지점에서 2144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통상 for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while로도 만들 수 있고요. while 구문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건 for 구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 while 구문을 사용할 때 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while에서의 expression 부분을 좀 바꿨어요. population이 2002라면 population이 2000일 때만 실행되게 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초기화 값에서 population은 1000이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population이 2000이란 조건에 부합이 안 되니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고 출력을 하겠죠? 0 times 반복문이 실행된 적은 없다라고. 무슨 얘기니까? 익스프레션을 잘못 설정하면 반복이 아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번에는 2000이라면의 반대말 population이 2000이 아니라면으로 세팅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1210, 1464, 1772, 2000이었던 때는 없고 2144가 튀어나왔습니다. population은 한 번도 2000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1000으로 해서 들어간 다음에 2000일 수가 없으니 계속 반복이 되죠. 끝까지. 이걸 무한반복, infinite loo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프로그램을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 종료시켜야 되니 무한 루프를 의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렇게 멈추지 않는 무한 루프. 따라서 while문을 썼을 때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첫 번째 주의사항에 이어서 익스프레션을 잘못 선정하면 무한 루프로 갈 수가 있어요. 무한 루프. 끝까지 가는 거죠. 컴퓨터가 멈출 때까지.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while문을 사용할 때에는 저 익스프레션을 잘 주어야 된다. 저것을 잘못 주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무한 반복할 수 있다. 요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while문을 사용하기에 참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 예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예제 보면 while 텍스트가 퀴시 아니라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거에 대한 동작을 하죠. 퀴시라면 보는 것과 같이 이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멈춥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퀴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더 이상 수행하는 일은 없겠죠. 퀴시 아니라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퀴를 입력 때까지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적절한 출력을 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while문을 사용했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용자가 특정 조건, 프로그램을 멈추라고 하기 전에 계속 끊임없이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 작업을 하고 요구를 받아 작업을 할 때에 이 while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while문의 종료 조건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종료 조건으로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의 종료 요구사항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무한 반복할 때 이럴 때 또 while문은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이렇게 for 구문하고 while 구문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문하고 상관된 애들이고요. 첫 번째는 break, 두 번째로는 continue라는 문법이 있어요. break라는 문법을 우리가 방금 봤었던 여기에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quit이라고 주고 조건문에서 quit이구나 프로그램을 종료할게요. 하지만 이때 프로그램이 멈추진 않죠. 다시 한번 쭉 else 끝까지 간 다음에 반복문으로 돌아와서 이 지점에서 조건 검사를 하고 나가는 건데 내가 만약에 quit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바로 멈추고 싶다. 즉 반복문을 멈추고 싶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break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print 구문 뒤에 break를 줬고요. 이렇게 하면 break 구문은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반복문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반복문 이후에 수행해야 될 것으로 넘어가니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quit을 입력을 하면 조건문에 걸렸죠. 프린트를 하고 브레이크해서 바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반복문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문법은 반복문 안에서 쓰였을 때에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면 반복문 밖으로 무조건 나가게 하는 문법이다 라는 거고요. 브레이크 구문을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S라는 문자열에 C3H4라는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digit index, 그래서 -1로 이렇게 처리를 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for 구문이 시작이 되네요. I in range length S니 S의 길이는 4글자 4, range 4. I는 0, 1, 2, 3이 되겠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결국은 문자열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0, 1, 2, 3번째까지 뒤지는 건데 해당되는 위치의 글자가 디짓이라면 무엇을 한다? 즉 숫자로 되어 있는 애라면 무슨 짓을 한다? digit index, 숫자로 되어 있는 인덱스의 변수에다가 i, 위치를 쓰고 출력합니다. 즉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몇 번째인가요? 라는 걸 이제 출력하게 되죠. 처음에 C가 됐을 때 i는 0이겠죠? digit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3이 들어오면 i는 1이고 3은 digit이죠. 따라서 i가 1이 디지트 인덱스로 가고 화면에 출력을 하니 이렇게 출력이 돼요. h는 digit이 아니죠. 그러니까 패스하고 7은 digit입니다. 따라서 0, 1, 2, 3 3이 또 출력이 되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 이 if 구문 뒤에 브레이크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1번째, 즉 3이라는 디짓이 들어왔을 때 3에 해당하는 위치인 2를 출력하고 for 구문을 중단시킨 겁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중단시키는 명령이 break입니다. continue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비슷한 예제인데 C3, H7 그대로 있고요. total과 count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반복문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글자 개수만큼 반복을 해요. 이번에는 is this이 아니고 is alpha예요. 알파벳인지. 알파벳에 해당하는 건 C하고 H가 있죠. 자, 근데 여기 continue가 있네요. i가 0일 때 C 글자죠. 알파벳입니까? 맞아요. continue예요. continue는 현재 반복문의 후반부 continue가 있는 줄 밑은 쳐다도 안 보고 다시 다음 반복을 가요. 즉 i가 0인 상태에서 C 글자가 왔는데 알파다, true죠. 알파벳이니까. 그때 continue가 걸리면 아래 토탈 카운트 하는 거 안 하고 다시 옵니다. 따라서 i는 1로 돼서 반복문이 재개되고 이번에는 3이네요. 알파벳이 아니에요. 컨티뉴 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거를 실행하는 거죠. 결국 토탈은 3과 7을 더하기 위한 목적이고 카운트는 몇 개가 더해졌는지를 계산하는 건 목적이니 이런 식으로 H에 대해서 왔는데 컨티뉴 아무 짓도 안 하고 넘어가고 7이 돼서 왔을 때 3 더하기 7은 10, 한 번 더하기 두 번은 2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ontinue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의 흐름을 다음 반복으로, 반복문의 다음번 반복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break하고 continue, 요긴한 문법입니다. 웬만하면 if 조건문을 쓰고 break나 continue는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개발자마다 호불호가 있어요. 교수님의 의견은 break하고 continue가 좋은 문법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오랫동안 지원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론적으로 루프, 리피티션 혹은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이번 렉처 11을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습 노트도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 횟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range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for 구문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for 구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횟수를 지정한 만큼 동작하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주고 리스트의 엘리먼트만큼 동작하거나 이런 데 사용을 했고, while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이 true인 동안에 반복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약간 미묘하게 다르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라도 개발할 수는 있다라는 거. while일 때 주의할 거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고 무한반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중지시키고 반복문 밖으로 나가는 브레이크, 반복문의 현재 반복을 멈추고 다음 반복으로 이동하게 하는 컨티뉴, 이런 좋은 도구들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루프의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고요. 강의 노트, 오늘 while문하고 브레이크 컨티뉴에 대해서 배운 강의 노트의 실습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11의 파트 2
아마 와일문으로 시작을 하는 실습 자료입니다. 요거 다 진행 진도를 나가주기 바라고요. 뭐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남는 사람은 w3schools.com도 잘 활용을 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루프 두 번째 수업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